연방상원이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담은 953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을 통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다고 연방노동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다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해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유권자의 과반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명책특권 청구를 기각한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 판결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짐 뱅크스 하원 의원은 공화당 동료들에게 오늘 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에 투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조 바이든에 대한 탄핵 조사에 국경 위기도 포함하도록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동북부 해안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북부 주요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에 결항이 잇따랐습니다. 정부가 현행 5일을 권고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이달 중순 미국에서도 정식 개봉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3월과 4월 중에 미국 순회 투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시,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상원이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담은 953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서 수요일경 통과할 전망이었으나 상원은 어제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절차 투표를 66대 33으로 가결하고 새벽까지 토론을 이어간 끝에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시킨 이번 수정 예산안은 지난 7일 상원 토론 종결 표결에서 부결된 1,180억 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서 여야 견해차가 큰 국경 통제 관련 내용을 뺀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601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예산안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원 지도부는 미국의 국경 안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미 이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원 의장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하원 공화당은 이 논의의 처음부터 이른바 국가안보 보충 법안이 국가안보가 우리 국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상원의 해외 원조 법안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안보 보충 법안의 임무는 전 세계에 추가 해외 원조를 보내기 전에 미국 자체의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과 달리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다고 연방노동부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작년 12월 상승률에 비해 더 올랐고 전문가 예상치인 0.2%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9% 올라 전문가 예상치 3.7%를 웃돌았습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로도 0.4% 올라 역시 전문가 예상치 0.3%를 웃돌았습니다. 주거비가 물가 상승률 둔화세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6% 올라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1월 CPI 상승분의 3분의 2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면서 오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의혹에 대해 특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유권자의 과반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은 기소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불기소된 것에 대해 법무부의 이중잣대에 따른 선택적 기소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특검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셈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 9일에서 10일 123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3%는 특검 수사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29%가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4%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때 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이 믿을만하다고도 답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78%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답했는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53%만 같은 답변을 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잭 스미스 특별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면책 특권 청구를 기각한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 판결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에 대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은 스미스 특검의 답변 기한을 2월 20일까지로 정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 측이 스미스 특검의 기소로부터 대통령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없다는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저지할 것을 대법관들에게 촉구하는 긴급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23년 8월 스미스 특검은 사기 음모, 공식 절차 방해 음모, 공식 절차 방해 및 방해 시도, 권리침해 음모 등의 혐의로 트럼프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대통령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타냐 처특한 연방지법 판사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트럼프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소송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항소심에 앞서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스미스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뒤 스스로 사면하거나 법무부에 사건 기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올해 선거 전에 열릴지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재판은 원래 3월 4일로 예정돼 있지만 처특한 판사는 항소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송 절차를 연기했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시,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짐 뱅크스 하원 의원은 공화당 동료들에게 화요일 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에 투표하고 그 후속 조치로 조 바이든에 대한 탄핵 조사에 국경 위기도 포함하도록 확대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뱅크스 의원은 저스트 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밤 마요르카스 장관을 탄핵하길 바라지만 그 책임은
조 바이든에게 있다면서 마요르카스 장관을 탄핵하는 모든 이유는 조 바이든을 탄핵하는 데 2배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뱅크스는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공화당 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공산주의 중국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또한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이 주지사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인디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유력한 출마자이기도 합니다. 뱅크스 의원은 만약 적시적소에 적임자가 있다면 그건 사법위원회의 짐 조던 위원장이라며 우리가 탄핵 결의안에 도달했을 때 이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하고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남용하고 헌터 바이든의 범죄를 은폐하고 FBI를 정치화하기 위해 행한 모든 일들 위해 국경이 주요 조항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탄핵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하지만 나에게는 국경 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동북부 해안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북부 주요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의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강한 겨울 폭풍이 북동부 해안 일대를 지나가면서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주와 뉴잉글랜드 지역 해안에 많은 눈을 뿌렸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시간당 2.5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이날 오전 11시 일대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약 1,500편이 결항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등 주요 항공사들은 뉴욕 JFK 공항 등 폭풍 영향권 일대를 오가는 항공편 표를 예약한 고객들에게 여행 일정을 16일 이후로 바꿔 재예약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새벽부터 쌓이기 시작한 큰 눈에 보스턴 등 일부 지역은 이날 휴교령을 내렸고 뉴욕시는 공립 초중고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이후 큰 눈이 내리지 않았던 뉴욕시의 경우 약 2년 만에 가장 많은 약 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었습니다. 정부가 현행 5일을 권고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5일인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약을 먹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앓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오리건주의 경우 지난해 5월 이미 이 같은 지침을 도입했으며 캘리포니아는 지난달부터 5일 자가격리 대신 24시간 동안 열이 없을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기준 완화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논의됐지만 지난해 가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기미를 보이며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12월 기존 10일이었던 자가격리 기준을 5일로 완화한 이후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이달 중순 미국에서도 정식 개봉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영화 배급사인 다큐스토리는 건국전쟁이 캘리포니아주 CGV LA와 CGV 부에나파크 등 두 곳에서 개봉하기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영판에 영문 자막은 따로 달리지 않으며 현지 교민을 중심으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건국전쟁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은 조선일보에 이 대통령께서 유학생활과 독립운동을 하셨던 미국에서 영화가 개봉된다니 매우 감개무량하다며 현지 교민들께도 건국전쟁을 통해 이 대통령의 헌신과 열정을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LA 현지에서는 보수 우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단체 관람권 참여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큐 영화로서는 이례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건국전쟁은 개봉 11일 만에 한국에서 누적 관객 24만 1,472명을 기록하며 최근 2년간 상영된 다큐 영화 중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습니다. 건국전쟁은 국내외 연구자 증언과 사료를 바탕으로 일부에서 독재자로만 폄훼해온 이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데 상당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3월과 4월 중에 순회 상영회가 예정됐으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연방 상원에서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 등을 포함한 곳에 군사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953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하원으로 넘어갔는데요. 하원에서는 이것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원에서 이것이 통과되는 과정도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습게 통과가 됐습니다. 마치 어찌됐든 간에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부터요,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된 시간이 무려 130시간이나 됩니다. 130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똘똘 뭉쳐서 전부 다 찬성표 던졌고요. 공화당이 갈라졌는데 우리가 라이노 의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명들, 미치 맥코네이라든가 밋 롬니 같은 사람들, 특히 밋 롬니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에 투표하는 거다라는 헛소리까지 해가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끝까지 투쟁했던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29명이나 됩니다. 이 끝까지 남아서 투쟁했던 의원들 한결같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느냐? 이게 먼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라가 국경이 무너지고 있는데 해외에다가 원조해주는 게 이게 먼저냐라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국가 부채를 생각해라라는 겁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만 1,100억 달러가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하원, 상원 전부 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백악관도 바이든이 차지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절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 백악관까지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막 돈을 써댄 것이죠. 그렇게 해서 1,100억 달러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때려 넣어서 겨우겨우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계속 질질 끌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돈 떨어졌다고 더 추가로 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국가 부채가 어떻습니까? 34조 1,60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자만 이자만 해도 지금 1조가 넘는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무역 적자만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1조 5천억 달러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지금 파탄의 길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와일드카드를 써오지 않았습니까? 달러니까 무조건 찍어내면 돼. 계속 찍어내라 라고 얘기하면 되는지 몰랐으나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달러화의 위상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달러 엔화 해가지고요. 1달러에 150엔이 됐습니다. 과거에 100엔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했던 시절이 참 새삼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1달러에 150엔. 이렇게 되면은 1달러에 1,500원 이렇게 되는 상황 가는 것 아닙니까? 외환위기 시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거죠.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되면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고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은 국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서민 경제든 파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정말 어렵게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은 다시 고금리에서 이자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정말 애매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자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현상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위태위태한 길을. 근데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계속해서 지금 돈을 써야 하느냐? 더군다나 우리 국경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기사들 올려놓은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 기사를 보시면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우크라이나 패키지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투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 토요일 이미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리 유타주의 상원의원이요. 4시간 동안 상원의사당을 점거하고 필리버스터 연설을 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도 이 연설을 계속 이어서 했고요. 랜드 폴 상원의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의원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무려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1시간씩 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당 1시간 이상 연설을 못하게 규정을 해놓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난 주말에 마이클 리 의원이 할 때는 그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의사진행 투표가 있었거든요. 더 이상 이거 토론하지 말자라고 투표가 진행이 돼서 더 이상 토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벌어지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한 의원이 1시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랜드 폴 상원의원에 이어서 제이디 벤스 의원이 바통을 받아서 이 필리버스터 연설을 이어나갈 시점이 125시간째 들어갈 때였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은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2분 요때 랜드 폴 상원의원이 이 X에다가 올린 글을 보면은요. Filibuster enters its 125th hour. 125시간째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시 20분에 투표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근데 이 투표에서 8시 20분에 이루어진 투표에서 66대 33으로 더 이상 토론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투표 결론이 나왔고요. 규칙상 그런 투표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30시간을 보장받을 수는 있는 필리버스터가 이미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30시간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한 의원이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그래서 일단 새벽까지는 얘기들이 진행이 됐으나 결국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체력이 딸려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결국은 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겁니다. 랜드 폴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상원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라는 거는 민주당과 플러스 라이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7일을 소비하게, 일주일을 소비하게 만들었다. 이 법안이 나온 지 일주일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돈을 가져가서 다른 나라에 보내려면은 주말에 의회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왜? 필리버스터하고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걸 못하게 하고 모금 못하게 하는. 그럼 일주일 동안은 자기 동네에서 모금 활동을 펀드레이징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은 의회에 나와서 꼼짝없이 붙잡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을 볼모로 잡아놓는 필리버스터를 이제 함으로써 그렇게 일종의 나름대로 피해를 줄 수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지금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남부 국경 문제를 제외하고 해외 원조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이 법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는 요거였습니다.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예산을 좀 달라라고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자금, 또 대만 쪽 지역 해가지고 저 아태 지역, 인태 지역이죠. 인도 태평양 지역에 또 이제 군사 지원 비용, 그리고 또 이제 뭐 인도적인 차원의 구호 자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해외 원조 패키지, 그러니까 해외 원조 패키지 해가지고 1,000억 달러 정도 해달라라고 처음에 제안을 했던 게 바이든의 제안된 내용입니다. 상원에서 오늘 새벽에 통과된 내용이 그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조금만 달라졌는데요. 원래 한 1,000억 정도 됐던 게 한 950억 정도로 줄어든 것 뿐입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하원에서 안 받아주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었죠. 바이든하고 그거 가지고 협상하지 않겠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절대 양보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상원에서 골머리를 썩어가지고 초당적인 안을 만들었다라고 한 것이 국경안보, 그러니까 남부국경 쪽의 문제, 이런 국경안보를 200억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180억짜리 종합 패키지를 만들었었죠. 1,180억짜리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상원에서 브레이크가 일단 걸렸고요. 검토할 시간을 72시간 보장해달라. 뭐 이러한 이제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그런 브레이크를 좀 걸었었고요. 그 사이에 하원에서 법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국경 안보 뭐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200억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돈만 쓴다라고 그게 다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불법 입국자들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는 게 하는데 그 돈을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들어와서 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뭐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보충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책의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은 돈을 아무리 넣어봐야 오히려 지금 더 많은 불법 입국자들을 미국 땅 안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만 돈을 쓰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가장 문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사면입니다. 사면.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면 체포하지 않습니까? 일단 체포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사면을 해주는 겁니다. 미국 땅 안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추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걸 가석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말 대신에 가석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다가 가석방을 해준다는 겁니다. 망명 신청한 사람들은 망명 신청해줬으니까 이민법원에 출두할 때까지 풀어주는 거고 그냥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은 잡았으나 가석방해줘서 풀어주는 거고 다 풀어주자라는 겁니다. 미국 안에다가.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야기한 게 정책을 바꿔달라라는 겁니다. 정책을 바꿔달라. 안 그러면 안 해주겠다. 그랬더니 정책을 바꿨다라고 해준 게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죠. 하루에 4,000명 이상 매일 일주일 이상 매일 4,000명 이상 들어오면 그러면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비상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답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루 5,000명 이상 일주일 이상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매일 5,000명씩 일주일 이상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의무적으로 비상사태를 발동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입국 안 시키고 추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어떤 바보들이 이런 안을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5,000명 들어오는 거는 괜찮고 그 이상 들어오는 거는 안 되겠다. 그럼 5,000명 6일 들어오고 7일째는 5,000명이 안 들어오면 그러면 비상사태 발동 안 할 거냐? 더 웃기는 거는요. 이것도 제한을 둡니다. 1년에 얼마? 뭐 1년에 9개월, 1년에 6개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해에는 1년 중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지만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들어가면 1년 중에서 비상사태 선포할 수 있는 날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180일. 이게 지금 만들어놨던 법안이었습니다. 뭐 초당적인 법안이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원에서 이거 안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무조건 거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상원에서도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원조해 주는 것과 남북 국경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합쳐놓은 종합 패키지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주동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새벽에 통과된 바로 이것인데 종합 패키지에서 2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국토안보 지원 예산 그것만 쏙 빼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자, 그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유지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바이든은 원래 118억 달러를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78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좀 숫자가 줄어든 것. 처음에 바이든이 1,000억 달러 요구했던 거를 줄여서 953억 달러. 이 패키지가 오늘 통과가 된 겁니다. 여기에 공화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10몇 명이 하여간 사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왜들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것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지자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이 어제 폭로를 했죠. 이것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이 독소 조항이 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601억 달러, 정확하게는 600억 6천만 달러의 이 지원 예산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법안에다가 명시를 해놓았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올해 선거에서 이겨서 백악관에 복귀를 한다면 2025년 1월 달에 백악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백악관 들어가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놓으면 더 이상 전쟁 자금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전쟁 자금 사용할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200억 달러가 이 전쟁에 들어가는 전쟁 때문에 소진된 미군의 군수 물자를 비축하는, 다시 채워 넣는 비용이고요. 138억 달러가 우크라이나가 미군의 무기를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들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스톱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대통령이 함부로 혼자서 그렇게 멈추거나 예산 집행을 금지시킬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조약을 위반한 거다 어쩌고 저쩌고 법을 어긴 거다 해가지고, 의원이 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다 해서 탄핵할 것이다 이거 가지고 이미 2019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금 중단시켰다가 탄핵 들어간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결국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의 이야기는 이 법안은, 해외 원조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수갑 채우는, 손을 꼭꼭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설명을 드렸었죠.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우크라이나에다가 너희 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느냐? 이런 꼼수를 쓰고 있었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물론 하원에서 이거 통과 안 시킬 겁니다. 하원에서 하원 의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원 의장이 내놓은 성명서입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이 논의의 처음부터 이른바 국가안보 보충 법안이 국가안보가 우리 국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하원은 10개월 전에 국경보안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법을 바꿔라라는 거죠. 정책을 바꿔라. 국경안보의 정책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하원에서는 법을 만들어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이후 오늘까지 상원은 그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상원은 계속해서 돈 쓰는 것만 얘기를 하지 정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맥케츠 하원 의원이 또 다른 법안을 발의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식으로 발의된 것은 아닌데 언론사에서 이제 미리 그 법안을 갖다가 입수해서 그걸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된 법안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의 변화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 하원 공화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그리고 라이노들이 민주당에 끌려가고 있는 상원에서는 도대체 국경 안보를 위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원 의장의 이 성명서는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상원이. 국가안보 보충 법안의 임무는 전 세계에 추가 해외 원조를 보내기 전에 미국 자체의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제 상원으로부터 국경 정책 변경을 단 한 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원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상원의 현상 유지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국가의 돈을 해외로 돌려서 자기네들의 이익에, 특수집단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이러한 썩어빠진 정치인들의 행태에 하원은 동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하원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상원에서 지원 예산금 통과됐다고 하니까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내놓았는데 본인은 그걸 원하겠죠. 하지만 오늘 터커 칼슨이 하는, 어젠가요? 터커 칼슨이 지적한 것처럼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 장기 집권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도대체 전 세계로부터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 저희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전쟁을 끝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야 된다는 목소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2년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도대체 들을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 내용대로라면 그랬다간 다시 탄핵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연방 하원에서 이런 법안을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2월 13일 화요일 NM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